네, 다주택자 팔라더니 청와대 참모진 재산 공개라는 키워드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뉴스를 다루기 전에 바로 이분의 말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내년 4월까지 우리가 시간을 드렸으니까 파시면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3일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됐네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온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유튜브에 나와서 저렇게 이제 그 다주택자를 팔라라는 아주 강력한 구체적인 시그널을 보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내년 4월이라는 시한도 얘기를 했죠. 네. 지금 보면 이제 이번에 23명의 고위공직자 재산이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 보면은 상당 부분 이 다주택자들이 있고 특히 청와대만 봤을 때 한 15명 중에 7명 정도가 이제 다주택자를 두 채 이상 집을 갖고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로서는 꼭 뭐 필요한 이제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저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리적인 뭐랄까요? 좀 압박을 받는다고 할까? 뭐 좀 눈치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드시 필요한 분이 아니면은 뭔가 내년 4월 전까지 파는 문제를 좀 생각해 보지 않을까. 결국 이거 팔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고 이제 김현미 장관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도 뭐 집 이제 두 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런 면에서 본다면 조금 팔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을 그래서 제가 꾸준히 한번 취재를 좀 해볼 생각이에요. 그런데 전 이분이 그렇게 부자이신 줄 몰랐거든요. 교수인 줄만 알았는데요. 장하성 실장이 최고 부자였거든요. 장하성 실장이 재벌에 대한 생각을 먼저 들어보시죠. 네, 일단은 그 장하성 정책실장 재산이 보니까 93억이나 되더라고요. 네. 상당수가 이제 보면 뭐 대기업 주식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뭐 장하성 실장의 재산 자체는 이제 그 집안을 좀 내력을 보면 원래 호남의 유명한 만석군 집안입니다. 또 독립운동가 집안이고 그리고 뭐 그 지금 사촌들이 보면 뭐 장하성, 장하준, 뭐 장하석이라든지 또 뭐 이런 아주 그 집안 자체가 보면 상당히 이제 수재 집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재산들이 꽤 많고 그리고 이제 소액 주주 운동을 이제 펼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주식 자체를 많이 이제 가지고 계셨는데 문제는 보니까 이 주식 자체가 보니까 굉장히 알짜배기 주식들만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라든지 네이버 주식이라든지. 근데 이제 그 주식 양도 꽤 많고. 근데 이제 뭐 이런 것을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문제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좀 비교를 해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예전 참여연대 시절에 소액주주 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은 다 주식을 한 주씩만 가지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이제 주식 운동을 하면서. 근데 이제 장하성 실장 한 주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주식을 가지고 또 그다 우량주만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걸 이번에 다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공짜가 되면서 이제 주식을 다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어쨌거나 정책실장이면서 그래도 이 재산 평균 재산이 이번에 청와대가 지난 정부에 비해서 한 2억이 올랐더라고요. 거기에 상당히 혁혁한 공로를 띄운 게 이제 정책실장의 재산입니다. 예, 뭐 돈 떳떳하게 벌어가지고 이렇게 좀 쓰는 거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조국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모친이죠. 모친의 재산이 요번에 이제 같이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모친은 지방세 그 체납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예금이 많은 걸로 또 지금 나왔거든요. 조국 민정수석 그 재산이 한 49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이제 예금이 20억이 좀 넘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조국 민정수석의 집안도 제가 좀 아는 분한테 한번 물어봤더니 그 부산에서 뭐 거의 셋째, 넷째 가는 큰 건설회사였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러다가 이제 좀 집안이 어려워지긴 했는데 그 뭐 학교 다닐 때 차도 타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굉장히 부자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상속도 좀 받은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좀 생각보다는 좀 재산이 많은 거죠. 조국 수석도 그런 재산을 갖게 된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어머니가 그 학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그 3년간 체납액을 한 2천만 원 이상 체납한 걸로 그때 나와서 민정수석이 되면서 바로 그걸 이제 완납을 했죠. 완납을 했죠. 사실 그런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사전에 좀 처리를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일단 그때 처리를 했고 현재 보면은 뭐 그렇게 예금만 한 20억 정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조국 민정수석도 나름대로 청와대 참모들 중에서는 좀 부유한 편에 속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청와대 참모진들의 재산 공개 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찾아갈 곳은 청와대가 있는 3호선 경복궁역이었습니다. 방금 전 청와대에선 문재인 정부 집권 첫 여당 의원 전원과의 오찬이 열렸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네, 한 주권의 정치권 소식은 노영희 변호사 새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들이 109분간 1시간 반 넘게 오찬을 가졌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네. 네. 지금 보이는 게 오늘 오찬장인데, 네. 네, 화면은 되게, 표정은 좋아 보이는데, 문재인 대통령 싱크 준비됐습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우리 당이 위기였을 때 좋은 분들의 영입과 또 온라인 권리당원 입당이 당을 혁신하고 살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하여 국정에도 정당에도 정책에도 국민의 참여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역동적인 참여가 네. 저 자리가 갑자기 어떻게 마련됐는지 그 배경이 좀 궁금한데요. 노영희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세종시에서 원래 그 여당에서 워크숍을 했었지 않습니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달부터 이제 정기국회가 시작되니까 정기국회 시작되기 전에 아무래도 여당 의원들을 모두 초청을 해서 그 앞으로 이제 입법과 관련된 현안들을 조금 잘 좀 처리해달라라고 하는 의미로 아마도 대통령께서 모든 의원들을 초청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 신경민 의원이나 뭐 김영건 의원 두 분을 빼고 나머지 전부 다 참석하셔서 사실은 되게 좋은 그 분위기였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그 북한에서 이제 미사일 발사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와중에 뭐 여러 가지 뭐 축제 분위기나 이런 식으로 진행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고요. 지금 그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주장하고 얘기하고 계신 것은 이제 그동안에는 대통령과 정부가 나서서 주도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으나 이제부터는 그 여당과 야당의 기밀은 협조 없이는 아무것도 제대로 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조금 힘을 실어달라고 하는 의미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대통령 말을 들어보면 과거에 100일 이제 기자회견과 그 이후에 이제 국민과의 그런 대화에서도 직접 민주주의를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제 본인이 당 대표가 됐을 때도 굉장히 영향력을 미쳤던 온라인 당원 이야기도 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네. 약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하네요. 결국 이제 국민 주권 시대, 그다음에 이제 직접 민주주의. 이게 뭐냐면 결국 이제 어떤 의회보다는 실제 이제 국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된다.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당 대표 시절에 뭔가 당권을 유지하고 또 어떤 후보로 선출된 데는 사실 온라인 당원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영향을 미쳤지 않습니까? 그게 한 10만 명 정도 되는 어떤 그 있고 또 뒤이어서 특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뭐 소위 이제 전화부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적극적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은 역할들을 했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 당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이야기인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한편으로 이 메시지는 여러 가지 메시지로 들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있는 어떤 당의 어떤 기존 권력보다는 실제 이제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좀 더 당에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서 당의 어떤 당권을 좀 더 확고하게 하자는 의미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즉 어떤 새로운 또 인물을 새롭게 하자는 것 자체가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지지자들을 좀 더 많이 당의 어떤 영입을 해서 실제 좀 물갈이를 좀 하겠다는 의미로도 좀 읽힐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어떤 새로운 어떤 인물의 수혈 자체는 앞으로 남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네. 지방선거에서 지금 당에서 보면 많은 인적 교체를 좀 예고하고 있는 듯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 비춰봤을 때는 상당히 민감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 집권에 성공을 하고 난 뒤에 대통령과 여당의 첫 만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치 분위기, 잔치집 분위기 같을 수도 있는데 오늘 분위기가 어땠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 군사훈련 중이고 또 안보 상황도 엄중해서 우리가 축배를 들거나 흥을 돋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함께 마음을 나누고 동기를 확인하고 또 국정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다짐하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오전에 있었던 북한의 도발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지금 뭐 신형 미사일인지 아니면은 이른바 개량형 방사포인지 네.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에서 오늘 오전에 이제 미상의 물체를 동해상으로 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처음으로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 대통령이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런 자리가 너무 이제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들이 비추면 네.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금 안보 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 지금 아무리 집권 여당과 대통령이 만났다고 해서 저렇게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건 문제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표정이라든지 다루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좀 한 것 같고요. 오늘 자리는 결국 이제 정권이 출범한 지 100일 지난 부분들을 자축을 하면서 앞으로 다가올 이제 첫 번째 국정감사 정기국회를 이제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당청 간의 좀 협력을 좀 다짐하는 뭐 그런 자리가 아닌가 뭐 예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민주당 자체적으로는 1박 2일 워크숍 하면서 의원들끼리는 그걸 다졌고 그러면 또 대통령과 우찬을 하면서 청와대와 이제 당과의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오늘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눈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오늘 그 오찬 메뉴가 뭐였는지 네. 아세요? 곰탕이라고 들었는데 네, 맞나요? 곰탕이라고 합니다. 좀 당청 관계가 진한 곰탕처럼 한번 잘 지내보자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은데 그동안 사실은 당청 관계에 뭔가 삐걱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그렇죠. 때마다 등장한 분이 바로 추미애 대표거든요. 오늘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제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삼실이시더니 대통령이 되시니까 국민과 소통하고 역사와 소통하고 미래와 소통하는 삼소 대통령님이 되셨는데 자랑스럽죠? 송영길 의원님 자랑스럽죠? 네. 근데 이 정도 박수 가고 되나요? 좀 큰 소리로 웃어가면서 저 휘파람도 좀 나오고 그런 박수를 한번 보내봅시다. 안 될까요? 네. 네, 추미애 대표의 저 발언만 보면 당청 관계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게 삼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삼실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노영희 변호사께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절실, 성실, 진실의 삼실 뭐 야당 정치인이었다. 근데 이제는 삼소, 국민과의 소통, 역사와의 소통, 미래와의 소통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소통의 키워드를 가지는 대통령이 되었다. 이러면서 이제 사실은 대통령을 지켜 세운 것인데 지금 이제 안보나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좀 엄숙한 분위기에서 뭐 건배도 못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분위기 약간 좀 썰렁한 사실 좀 모습 좀 보였습니다. 게다가 그 박수도 치고 뭐 휘파람도 하자라고 했는데 역시 이제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아서 일단은 그냥 마무리를 황급히 하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추 대표가 사실은 어제도 그 워크숍 할 때도 중간에 사실은 그 병원 간다고 나갔다가 오셨었어요. 네. 몸이 조금 안 좋은 상태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사실은 그 뭐 이렇게 당하고 그 청하고가 좀 관계가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사실 많이 나오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좀 다가가려는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이번 자리를 계기로 해서 당청 관계가 잘 원만히 돌아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